각 패턴의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난 후 공부하자. 초보도 영어로 길게 말한다. Must have. 뭐뭐였음에 틀림없어. 뭐뭐였겠네. 과거 분사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군요. 여기까지 모두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전 유튜버가 되려고 영상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습용이나 복습용으로 만들어보자 한 거였어요. 그래서 채널을 시작할 때는 편집에 익숙치 않아서 좀 편집이 어색한 영상도 많았어요. 여튼 그러한 시작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역시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영어 공부 시작하세요. 그럼 벌써 반틈 하신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 배울 have와 관련된 6번째 패턴은 must have pp입니다. 저번 강의 때 현재 완료에 대한 패턴을 해봤으니 이번 강의 때부터는 조동사 현재 완료 패턴에 대해 완벽하게 숙지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음에 5가지 조동사 현재 완료 패턴에 대해 모두 배워볼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의 행동, 즉 과거의 분사가 현재까지도 쭉 이어져 완료되거나 지속되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했죠. 즉, 현재 완료는 과거를 표현할 때 쓰는 또 하나의 시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현재 완료 시제를 그럼 어떨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조동사의 과거를 말할 때 쓸 수 있어요. 조동사의 시제가 있다고? 맞습니다. 조동사는 시제가 없죠.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를 표현하려면 이처럼 다른 동사로 바꾸어 과거형이나 미래형을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조동사를 그대로 두고 뒤에 오는 동사를 현재 완료로 써주면 과거 표현을 할 수 있는 조동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5가지 바로 must, may와 might, should, could, would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must have pp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must는 뜻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무의 뜻만 생각하죠? 하지만 must는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의 뜻도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한 추측을 할 때는 may를 쓰잖아요. 예를 들면 개들이 지금 도착할지도 몰라라는 확실하지 못한 추측을 할 때 They might arrive now 라고 말을 하죠. 근데 개들 지금 도착함에 틀림없어. 개들 지금 도착하겠네라고 말할 때, 즉 확신에 찬 추측, 강한 추측을 말할 때는 must를 써서 They must arrive now라고 말할 수 있어요. must는 이렇게 강한 추측을 할 때도 잘 쓰여집니다. 그런데 도착하겠네 말고 도착했겠네, 배고프겠네 말고 배고팠겠네, 즉 과거형의 강한 추측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동사 must가 과거가 안 되죠? 그렇다고 조동사의 뒤에 동사는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데 과거형으로 쓸 수도 없죠. 이때는 뒤에 오는 동사 원형을 현재 완료형으로 바꾸어 주어 표현하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현재 완료는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은 must가 강한 추측으로 쓰여질 때만 must have pp의 표현이 과거형이 될 수 있어요. 뭐뭐 해야 한다의 강한 의무 과거형은 have to의 과거형인 had to로 표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must의 과거 표현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자, 과거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강한 추측, 확신으로 말할 때 뭘 쓴다고요? 뭘 쓴다고요? must have pp. 자, 여러분 must have pp 패턴 이제 맘껏 쓰세요. 그럼 좀 더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It must have been a lot of pressure. She must have been pretty shaken up. That must have been so glad. 자,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이 패턴으로 영어를 길게 말하기 위한 문장 구성 요소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초보도 영어로 길게 말한다. Might have. 뭐뭐였을지 몰라. 뭐뭐 했을지 몰라. 과거 분사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작년 한 해 모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올해도 굳게 마음먹고 2024년 12월에 달라진 나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합시다. 빨리 못 가더라도 꾸준히 하면 일단 한 발이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포기 안 하는 것, 계속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 배울 have와 관련된 7번째 패턴은 may have pp 또는 might have pp입니다.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 5가지 조동사 현재 완료 패턴에 대해 계속 연결해서 공부해 봅시다. 그럼 먼저 조동사 may와 migh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ay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뭐 해도 돼요라는 허락의 의미가 있고요. 또 뭐뭐 할지도 몰라요라는 약한 추측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한 추측은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말이었죠. 그럼 허락의 may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봅시다. You may go home. 너 집에 가도 돼. 이렇게 평서문에서 쓰여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어 I와 잘 결합해서 May I ask you something? May I have some coffee? 라는 의문문의 형태로 가장 잘 쓰이죠. 결론, may가 허락의 뜻으로 쓰일 때는 may는 주어 I와 결합한 의문문의 형태, may I 동사의 의미로 잘 쓰여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허락의 may는 조동사 can과 바꾸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can도 허락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번에 약한 추측의 may, 즉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의 의미일 때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볼까요? 아침에 일어나 날씨를 보니 흐리군요. 오후에 비가 올지도 모르겠군요. 이때는 It may rain this afternoon 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오늘 쿠팡으로 주문을 넣었더니 오늘 택배가 바로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 택배가 도착할지 모를 때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The package may arrive today. 자, 이렇게 may는 확실하지 않은 약한 추측을 말할 때 쓰인답니다. 이때 포인트, may가 허락으로 쓰일 때는 may 대신 can을 써도 된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may가 약한 추측으로 쓰일 때도 대신 쓰일 수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might입니다. 그럼 전에 2 문장 역시 may 대신 이렇게 might를 써도 된다는 거죠. 영어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 might를 may의 과거형이라고 외우신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아니죠. might는 may가 추측으로 쓰일 때만 쓰는 조동사랍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배우시면 안 됩니다. might는 그냥 추측의 또 다른 may일 뿐입니다. 자, 이제 may와 might의 개념이 이해되셨죠? 그럼 오늘 배울 패턴에 대해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뭐뭐일지도 몰라, 뭐뭐 할지도 몰라의 추측의 의미로 쓰일 때 과거형 즉 뭐뭐였을지도 몰라, 뭐뭐 했을지도 몰라는 그럼 어떻게 쓸까요? 제 강의를 쭉 들으신 분들 감이 오시죠? 47강, 48강에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완료는 과거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제가 없는 조동사의 과거 표현을 할 수 있다. 즉, may와 might 역시 과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오는 동사를 현재 완료형을 바꾸어주면 과거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may have pp 혹은 might have pp는 뭐뭐였을지 몰라, 뭐뭐 했을지 몰라의 뜻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럼 예문을 볼까요? It may have rained yesterday afternoon. It may have rained yesterday afternoon. 비가 왔을지도 몰라 어제 오후에. The package might have arrived last night. The package might have arrived last night. 택배가 왔을지도 몰라 어젯밤에.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확실치 않은 추측으로 말하고 싶을 때 바로 may have pp, might have pp 표현 쓰면 되겠죠? 자,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추측이나 가능성을 말하고 싶을 때 뭘 쓴다고요? 뭘 쓴다고요? may have pp. 자, 여러분 might have pp 패턴 이제 맘껏 쓰세요. 그럼 좀 더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이 패턴으로 영어를 길게 말하기 위한 문장 구성 요소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초보도 영어로 길게 말한다. Should have pp. 뭐뭐 했는 게 나았을 텐데, 뭐뭐 했어야 했는데, 뭐뭐 할걸. 안녕하십니까? 새해 세운 계획들은 잘 지켜나가고 계신가요? 벌써 작심삼일 하셨다고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한번 작심할 때마다 3일은 가잖아요. 그럼 또 작심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작심하세요. 본인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매일 작심하시고 그냥 습관 들이세요. 마음 단단히 먹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 배울 have와 관련된 8번째 패턴은 should have pp입니다. 지난 2번의 강의 때 말씀드렸던 5가지 조동사 현재 완료 패턴에 대해 계속 연결해서 공부해 봅시다. 실제로 영미권에서 should have pp는 조동사 현재 완료 패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should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should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must와 같이 무엇 해야 한다의 의미로 많이들 외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should을 해야 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항상 뭐뭐 하는 게 좋겠다의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자, must는 어떤 의무가 있어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should의 경우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 선택의 상황에서 다음에 동사하는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should을 배울 때는 약한 임무라고 해서 배우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의무 자체가 없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내일 시험을 생각하면 지금 좀 더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내일 컨디션을 생각하면 지금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어떤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 내가 택이란 상황이 더 좋으면 이렇게 각자 말하면 되겠죠? I should study more. I should go to bed now. 이게 바로 must와 should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 하는 것이 더 좋고 저거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지 어떠한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should는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다 보니 I think라는 표현과 잘 쓰이게 되는 겁니다. should의 개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그럼 오늘 배울 패턴 should have pp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들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동사의 과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조동사 뒤에 시제를 현재 완료로 바꾸어 주는 것이라고 했었죠. should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should have pp는 과거형인 뭐뭐 하는 게 나았을 텐데 뭐뭐 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때 이거 말고 저거 했어야 했는데 의미가 되겠죠. 즉, 과거의 지난 일에 대한 늦은 후회를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제 일찍 자는 게 나았을 텐데 나 어제 술 좀 작작 마셨어야 했는데 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should have pp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제 일찍 자는 게 나았었을 텐데 어제 술 좀 작작 마셨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석으로 혹은 문제풀이로 표현을 배워나가다 보면 실제로 영어로 말할 때 should have pp가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말투로 어제 일찍 잘걸, 어제 술 좀 작작 마실걸 이라는 후회의 표현에 should have pp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시제에 집착하지 말고요. 이번엔 주어 I에서 주어를 you로 옮겨볼까요? You should have studied more last night?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하나요? 너는 어젯밤에 공부를 더 했어야 했어. 대화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냥 너 어젯밤에 공부 더 하지 그랬냐? 라고 말하지 않나요? 다른 문장도 예를 들어볼까요? You shouldn't have had a drink too much last night. 이 문장을 너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딱딱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너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았어야지. 라고 말하죠? 이렇게 우리말로도 여러 뜻으로 확장되다 보니 선뜻 영어로 should have pp의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should have pp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쉽게 입에서 떨어져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뭐뭐 하는 게 나았을 텐데 뭐뭐 해야만 했다. 이렇게 딱 지정해놓고 이 패턴을 떠올리지 마시고요. 그냥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고 있다. 그럼 그냥 should have p를 막 써도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네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우산 가져올 걸, 이제 비가 쏟아지네 쏟아져. 이 표현에서 우리는 should have pp를 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에서 우산을 가져오지 못한 걸 후회하죠. 우산 가져올 걸 이라면서요. 그때 여기에 should have pp 패턴을 쓰는 거죠. I should have brought an umbrella. Now it's pouring rain. 자,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를 말하고 싶을 때 뭘 쓴다고요? 뭘 쓴다고요? should have pp. 자, 여러분 should have pp 패턴 이제 맘껏 쓰세요. 그럼 좀 더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I should have been dead. This never should have happened. You doofuses should have known better. Okay, I should have got that. 자,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이 패턴으로 영어를 길게 말하기 위한 문장 구성 요소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초보도 영어로 길게 말한다. Could have pp.
뭐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뭐뭐 할 수도 있었어, 뭐뭐 할 수도 있었잖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즘 영상이 좀 뜸했죠. 제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참 크게 나서 회복하는데 꽤 오래 걸렸네요. 여러분들도 항상 차 조심, 운전 조심하세요. 본인이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사고가 나는 게 교통사고더라고요. 아직까지 완쾌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컴퓨터에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원래 페이스대로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 배울 have와 관련된 9번째 패턴은 could have pp입니다. 지난 3번의 강의 때 말씀드렸던 5가지 조동사 현재 완료 패턴에 대해 계속 연결해서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could have pp 하면 떠오르시는 게 무엇인가요? 영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가정법 과거 완료를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일상회화에서 could have pp가 가정법으로만 쓰일까요? could have pp를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는 could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could를 말할 때 가장 흔히 착각하는 실수가 바로 could가 can의 과거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이 이렇게 잘못 배우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could는 can의 과거가 아닙니다. 그러한 잘못된 문법이 나온 게 바로 이런 표현 때문이죠. I thought you could do that. 이 문장을 해석하면 난 네가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입니다. 여기서 동사 thought이 think의 과거 시제이다 보니 할 수 있다의 표현을 쓰려면 can도 시제 일치를 해줘야 해서 과거형인 could를 써야 한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 조동사는 시제가 없습니다. 제 강의에서 내내 말씀드리지만 조동사는 시제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동사로는 과거 표현이 안 되다 보니 과거를 말하려면 뒤에 오는 동사 원형을 현재 완료로 바꾸어 주어야 과거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문장을 볼까요? 해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네가 그것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로 해석하죠. 맞습니다. could는 할 수 있었다가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다입니다. 단, 과거 시제의 문장 속이다 보니 그 문장 속에서는 can 대신 쓴 거지 단어 자체의 해석을 과거로 해선 안 됩니다. 여기서 could는 그때 과거 시점에서 앞으로 할 수 있다를 나타내는 또 다른 can입니다. 하지만 뜻 자체를 할 수 있었다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I could go to the store later. 이 문장에서 could을 can의 과거형인 할 수 있었다로 해석해버리면 나 가게에 나중에 갈 수 있었어의 뜻의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이상하죠? 나중에라는 부사와 과거 동사가 섞일 수가 없는데 말이죠. 물론 그런 뜻이 아닙니다. could는 can의 과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could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could가 단독으로 쓰이면 could는 할 수도 있다 라는 선택적 가능을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문장을 해석하면 나중에 가게에 갈 수도 있어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물론 could는 의문문, 부정문 등에서 다르게 쓰여집니다만 오늘은 could have pp의 could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could have pp로 돌아오겠습니다. 조동사 could가 종속절의 동사가 아닌 주절의 동사로 혼자 쓰일 때는 할 수도 있다의 뜻이라고 했죠. 조동사 뒤에 현재 완료가 왔으니 앞선 강의에서 배웠다시피 동사의 과거인 할 수도 있었다가 됩니다. 즉,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을 말하거나 내가 선택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표현합니다. 만약에 가정법이라면 보통 이런 문장을 많이 보셨죠? If she had studied harder, she could have passed the exam. 만약 그녀가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 시험에 통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때는 과거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한 문장이 되겠군요. 근데 일상회화에서 이렇게 가정법 문장 말고 과거에 본인이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안 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이 could have pp 패턴을 가장 잘 쓰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I could have driven there. 내가 차로 거기 갈 수도 있었어. 근데 안 했다는 뜻이죠. 운전으로 거기 갈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여러 선택지가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문장을 이렇게 길게 표현할 수 있겠군요. I could have driven there, but I just decided to walk instead. 내가 거기 차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대신 걸어가기로 했어. 바로 could have pp가 이렇게 쓰입니다. 한 문장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제가 소나타를 뽑았습니다. 근데 옆에 친구가 또 한 소리 하죠. 야, 그 돈이면 돈 좀 더 보태서 그랜저로 사지. 이렇게 말이죠. 여튼 이놈의 오지랖은 그때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내가 그랜저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어. 자, could have pp를 써서 표현해 볼까요? I could have bought a Granger, but I didn't go for it. 자, 이렇게 could have pp는 과거의 선택적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나 뭐뭐 할 수도 있었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가정법에서는 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동사 현재 완료 패턴에서 아주 잘 쓰여지고 있는 패턴이랍니다. 자,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선택적 가능이나 아쉬움을 말하고 싶을 때 뭘 쓴다고요? 뭘 쓴다고요? could have pp. 자, 여러분 could have pp 패턴 이제 맘껏 쓰세요. 그럼 좀 더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이 패턴으로 영어를 길게 말하기 위한 문장 구성 요소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초보도 영어로 길게 말한다. Would have pp. 뭐뭐였을 텐데, 뭐뭐였을 거야, 뭐뭐였을 걸.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변에서 듣고 계시나요? 봄이 오는 소리를. Spring is in the air. 아니라고요. 하긴 아직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근데 여러분 꽃샘추위도 영어로 표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영어로는 a cold snap이라고 표현해요. 추위가 아주 짧게 딸깍하고 온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 특히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Get ready for a cold snap. 자, 마음 단단히 먹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 배울 have와 관련된 9번째 패턴은 would have pp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조동사 현재 완료 패턴의 마지막을 배울 거예요. 앞선 강의에서 배웠듯이 우리는 would have pp를 배우기 전에 우선 would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can의 과거는 could가 아니라고 했죠? will과 would도 마찬가지입니다. will 자체가 미래 시제인데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가 없겠죠? 또 내내 말씀드리지만 조동사는 시제가 없습니다. would는 과거 상황에서의 또 다른 will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I thought it would be easy. 나는 그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 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would 역시 will처럼 뭐뭐일 거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과거 시제 상황 속에서 미래를 나타낼 때는 will 대신에 would를 쓰기로 한 겁니다. would 자체에는 절대로 과거 시제의 뜻이 없습니다. 과거의 상황에서의 미래 시제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would는 두 번째 뜻으로 뭐뭐일 텐데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would는 가정법 과거로 쓰이기도 하죠. 과거 상황 속에서 뭐뭐였다면 동사일 텐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을 들어볼까요?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내가 너라면 안 그럴 텐데. 이렇게 would는 일 텐데 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있는 if 조건절을 빼고 would가 들어간 문장만으로 표현을 많이 한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거 살 텐데, 내가 영어 배울 텐데, 그녀랑 사귈 텐데, 이때 이 would 표현을 쓰는 거죠. 물론 would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would have pp를 배울 차례이기 때문에 이 패턴과 관련된 would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would have pp로 돌아오겠습니다. 조동사 would가 가정법의 뜻일 때 뭐뭐일 텐데라는 뜻이라고 했죠. 조동사 뒤에 현재 완료가 왔으니 앞선 강의에서 배웠다시피 동사의 과거인 일 수 있었다가 됩니다. 즉, 과거에 지난 일에 대해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I definitely would have been a trillionaire by now. I definitely would have been a trillionaire by now. 난 분명히 지금쯤 조만장자가 됐을 텐데 라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조만장자가 됐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There would have been no reason to do anything. There would have been no reason to do anything. 어떤 것도 할 이유가 없었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상상하는 표현이죠. I would have told you. I would have told you. 내가 너에게 말했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말했을 거라고 상상하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잣말로 상상할 때는 뭐뭐였을 텐데 의 의미로 would have pp를 쓰시고 누군가에게 상상을 이야기할 때는 뭐뭐였을 거야 의 의미로 would have pp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과거 지난 일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고 싶을 때 뭘 쓴다고요? 뭘 쓴다고요? would have pp. 자, 여러분 would have pp 패턴 이제 맘껏 쓰세요. 그럼 좀 더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이 패턴으로 영어를 길게 말하기 위한 문장 구성 요소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